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IT 직무 분석에 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IT에 관련된 부분들, IT 직무에 관련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철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QA 부분에 소프트웨어 QA 부분을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어서 오늘은 더 디테일한 부분, 즉 게임 Q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 QA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대기업 같은 경우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NC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게임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QA 직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QA 직무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 프로세서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알고 지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게임 QA에 또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게임 QA. 자, QA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QA를 하게 되면 그냥 게임이 잘 돌아가면 되느냐?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이 잘 돌아가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단 한 군데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낄 거냐? 그리고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QA에서는 당연히 게임이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한 분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게임 QA의 직무 부분에서 게임의 기원과 게임 QA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승화를 시키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A의 기원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QA의 의미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품질 보증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소프트웨어 QA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QA는 품질 보증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QC 부분과 테스트 엔지니어링 부분을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QC, QA, QI, TQM, 그 다음에 PI 이러한 등등등의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QA 부분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QA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들을 다 싸잡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질 보증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QA를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내요. 게임 QA이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게임의 품질은 뭘까요? 그거를 보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게임의 품질은 뭘까요? 게임을 잘 만들어낼까요? 게임이 잘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게임의 만족도가 높은 걸까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위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 QA로 여러분들이 직무를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품질관리 역사, 이거는 좀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제 게임 QA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간의 경우부터 해서 환경 품질 사회봉사 부분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소프트웨어 QA라든지 아니면 제품 QA라든지 제조업체 QA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게임과 관련 있는 QA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품질 관리 시스템, 프로세서 품질, 제품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 즉 품질 모델에 관련된 기능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지만이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Q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QA라고 얘기했던 이러한 성질들이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되죠. 그러한 성질들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던 게임의 QA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어떤 거를 판단할 거에 대한 그러한 답이 이 성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과 관련 있는 QA 중에서 테스트 자격 시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CSTS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아니면 어드밴스 아니면 익스템플에서 레벨에 따라 있는 그러한 자격 시험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블랙 박스 테스트.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 할 때 QA를 할 때 화이트 박스나 그 다음에 블랙 박스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QA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 QA의 업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땡땡 테스트, 땡땡 테스트, 샵샵 테스트 다 뭘로 끝났습니까? 테스트라는 단어로 끝났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하드웨어나 OS의 적합성 이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밸런스 즉 이 게임의 끝과 시작과 끝이 밸런스가 잘 맞는지 아니면은 시나리오가 밸런스가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하는 단계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테스트 단계에 속한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 테스트, 기능 테스트, 적합 테스트, 프레이 테스트로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봤었던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테스팅, 소프트웨어의 QA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은 게임 QA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4가지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 테스트, 기능 테스트, 프레이 테스트, 적합성 테스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실무에 쓰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테스트는 게임 플레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스팅해야 될 부분들, 점검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테스팅해야 될 부분들, 즉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나온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합성 테스트입니다. 적합 테스트는 게임이 여러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바일 환경, 그 다음에 데스크탑 환경,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 구동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게 뭐겠습니까? 적합성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성 테스트는 특정 기간 단위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S별로 또 하드웨어별로 또 이러한 퍼포먼스별로 체크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적합성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합성 테스트를 통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게임을 구동하지 간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게임 내용이 있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A라는 회사의 게임 내용과 B라는 회사의 게임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무슨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표절에 관련되어 있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 즉 서로 충돌되거나 아니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그러한 컨텐츠가 있다면 피드백을 줘서 아니면은 유저들의 반응이 안 좋아요. 만들어냈는데 유저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예상되는 내용들을 쭉 추스려서 누구한테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개발자들한테 프레이 테스트를 할 때 개발자들한테 이러한 컨텐츠들은 이게 예상이 되니까 유저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피드백을 줘서 기획 내용을 수정하는 게 낫겠죠. 개발을 하기 전에 기획 내용을 수정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컨텐츠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게임 QA의 이제 미래를 한번 알아보면요. 게임 QA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QA,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소프트웨어 QA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QA 기반으로 해서 전문화된 QA 조직으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HN, 즉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QA 관련돼 있는 연구자들 아니면 연구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러한 미래, 즉 QA 미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게임에 국한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의 QA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해서. 그래서 QA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전문화된 QA 조직을 구축하는 것까지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QA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만큼 QA 채용 시장들이 늘어날 거고요. 안 그래도 QA 채용 시장은 다른 개발자들보다 훨씬 많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명을 채용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죠? 많이 이 횟수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테스팅 업무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이중일이 많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 형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테스팅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QA의 진리 중에 게임의 구조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기 좀 안 보이겠지만 일단은 게임 단계별 품질 활동, 즉 QA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획하고 기획에 대한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디자인할 때도 시스템의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현할 때도 단위 테스팅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활동과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모듈 테스트,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이 성능 테스트까지 해서 충분히 QA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둔다면 개발 프로세서와 QA 주체 및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즉, 게임 QA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게임 QA도 마찬가지로 저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어필을 하면 되느냐? 맞습니다. 게임 QA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필을 하시면 충분히 직무 분석은 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게임 개발사와 QA의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개발사와 우리가 QA 현실은 게임 QA 월지에서 출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한국 개발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한국 개발사는 개발업체는 총 3,300 정도. 이거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업체당 평균 몇 명의 인원들이 있냐면 21명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2000년대 10년도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초반에 그리고 중반까지 이제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PD, 관리, 기획, 프로그램, 그래픽 이 정도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인수도 명수도 지금 딱 보면은 PD 1명, 관리 1명, 그 다음에 QA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원급에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임원급에 QA가 들어갔다. 여러분이 임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사라든지 GM이라든지 SE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르고 QA를 넣을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기획에 있는 4명 중에 시스템 레벨 스크립트를 갈리고 있는 기획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자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자르고 QA를 넣을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면접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 서버 클라이언트에 관련돼 있는 개발자를 뽑을까요? 아니면은 QA를 뽑을까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온라인 게임 평균 개발비는 어떻게 되냐면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게임 평균 개발 기간은 총 22개월 정도. 그래서 약 2년 정도가 개발 기간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5천만 원 미만에서 100억 초과하는 부분들 쭉 보시면 대부분 15억에서 20억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1인당 1개월 비용은 자 15억 나누기 쭉 한다 보면 325만 원 정도. 그럼 325만 원이니까 임금의
2배 정도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통상적으로 1인당 요금, 1인당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죠. 그렇죠? 200만 원에 되지 않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 연봉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질문 하나를 던진다면, 자, 당신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자, 여러분이 면접장에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정말 QA를 충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프로그래머를 충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지원하셨죠? QA에 지원하셨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QA의 직무에 지원하셨으면 당연히 QA가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어필 방법이겠죠. 그런데 프로그래머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질문자가 자, 당신이 만약 사장이라면 이런 경우에 Q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래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QA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QA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프로그래머는 지금 있는 상태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더 증설이 된다 그러면 개발은 빨라지겠죠. 그런데 개발만 해서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QA 부분을 더 충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내용들을 QA한테 테스팅을 받고 그 테스팅에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을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게임 종사자 중에서 QA의 비율은 3%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적은 그러한 부분이죠. 특히 임원급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QA는 0%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력, 즉 인력이 필요한 구성비는 0%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3%밖에 안 되는 그러한 비율인데도 임원급들은 QA가 필요 없다 한다. 왜? QA는 그냥 외주 주면 좋지 않냐? 아니면 자체 인력들이 필요가 없다. 왜? 맨날 테스팅하는 게 아니니까 라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맨날 테스팅을 안 한다. 그거는 조금 다른 시점인 것 같아요.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을 할 때마다 QA하고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협업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그래야지만이 뭐가 빨라지냐면 출시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QA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QA의 프로세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진행되는 개발 프로세스에서 제일 마지막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다 개발한 걸 가지고 테스팅하죠. 그런데 개발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QA하고 소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원급 시 QA 인원들의 비율을 0% 한다는 것은 조금 씁쓸한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QA 관련되어 있는 인식들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게임 QA에 우리가 현실 중에 직종별 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고등학교 학년들이 더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왜? 단순 노동이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순 노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툴만 잘 이용해도 QA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종별 성공하는 전공은 무관, 전공을 무관하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충원이 없을 때 어려움 없이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도 최상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꼭 전공을 해야 되느냐, 컴퓨터 전공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문계, 상경계 학생들도 충분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게임 QA.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QA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개발 업체에서는요,
없어도 되거나 있어도 단순 테스트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이 보증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보증이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그죠? 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간다. 그러면 품질 보증이라는 말은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은 제가 하겠다. 그러면 이게 버그가 일어나든 아니면 잘못되든 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QA가 단순하게 테스터라고 인식되는 것은 정말 씁쓸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QA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은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테스터로 그냥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름을 걸고라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QA맨으로 커야 되겠다. QA인으로 커야 되겠다.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QA의 업무 중에 자, 일단 QA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QA 업무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테스트 업무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 게임에 관련된 QA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게임을 만들어냈는데 뭐가 만들어집니까? 테스터본이 오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게임 해봐야 되겠죠. 열심히 해봅니다. 열심히 해봐요. 근데 게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QA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뭐 블랙박스라든지 화이트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성능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안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호환성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의 테스팅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테스팅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4가지 기본적으로 4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테스팅 방법들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기능 테스트, 그 다음에 기본 테스트, 그 다음에 적합성 테스트, 그 다음에 프레이 테스트,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과부하 테스트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자, 과부하라는 것은 뭡니까? 과부하라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환경, 즉 스마트폰이냐 아니면은 태블릿 PC냐 아니면은 데스크탑이냐 아니면은 다른 데서 게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졌습니까? CPU의 과부하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가지 정도의 테스트는 게임 QA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5개 단어를 게임 QA에서는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팅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은 테스트 툴입니다. 자, 테스트 툴은 시트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로 담당자한테 이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버그 수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별 테스트 툴 일반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면은 엑셀, 그 다음에 오픈소스 중에 멘티스라든지 버그지라 같은 자, 오픈소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자체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툴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EA라든지 그 다음에 반다이 남코라든지 아니면은 루카스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해외 업체별 그 다음에 자체 솔루션, 자체 QA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정착화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툴을 사용했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프로세서 개선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모든 개발팀에 저마다의 개성들이 다 있겠죠.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립니다. 하지만 뭐가 똑같아요? 무슨 게임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목표의식은 똑같겠죠. 그리고 그래서 개발팀마다 프로세서가 다 제각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뭐냐면 테스트에 적합한 테스팅 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 개선한 것들을 다시 올려보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세서 개선 부분이에요. 이거는 테스팅하고 테스트하고 테스팅 툴을 이용해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개선까지 먼저 갈 수 있게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일정 관리입니다. 자, 버그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개발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버그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버그들이 잠재일 때가 있어요.
그냥 신텍스 에러라든지 그냥 에러들은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발 일정들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개발 일정들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QA 일정들이 그만큼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개발 프로세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QA이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개발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QA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개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버그 처리 프로세서는 첫 번째로 버그 신고는 언제나 자유롭게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모든 신고는 QA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그 확인되면 담당자한테 바로 송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는 처리해서 바로 담당자들이 이렇게 다음 담당자에 전달을 해가지고요. 다음 QA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한 후에 종료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QA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방법들 중에 또 다섯 번째 기획, 그 다음에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기획문서가 작성되면 구현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테스트 시스를 가지고 가는 기획문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테스트를 하는데 왜 갑자기 기획문서를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획문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테스팅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한참 개발하고 있을 때 기획문서가 바뀔까요? 아니면은 개발하기 전에 테스팅을 통해서 기획문서가 바뀔 수 있을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기획을 하고 나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봐주셔서 테스팅을 맡기면 그 테스팅 부서에서 해가지고 기획 문서에 대한 피드백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FGT. FGT는 시장 조사예요. 그래서 게임의 시장성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유저 피드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어냈을 때 시장이 있느냐. 한국에서만 시장이 있다 해도 충분할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게임 유저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피드백. 유저 피드백 있느냐, 재밌느냐, 재미없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기능이 안 돼요. 어떠한 기능이 잘 돼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FGT를 이제 실시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6개 정도의 진행을 나면 뭐가 진행되냐면 게임 패치라는 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게임 패치는 외부로 게임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패치가 되고 나서 이러한 서비스가 개시된다면 게임 패치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서가 도입이 되고요. QA는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패치 여부까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패치를 여러분들이 또 테스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임 Q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게임 패치도 게임 QA의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게임 평가입니다. 자, 게임에 대한 시장 반응, 그 다음에 유저 반응, 그 다음에 유사 게임의 조사 당연히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게임에 대한 평가 보고, 게임에 대한 평가 보고 1년짜리 운영 보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게임 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게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FGT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 평가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개발 자산을 관리해야 되겠죠. 개발 자산 관리는 뭡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부터 해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뭡니까? 인력이죠. 개발 인력. 개발 인력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즉 개발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이러한 자산 관리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A는 문제점 발생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누구한테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요? 개발자들한테 하드웨어 명령,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명세들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내줘야 되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구현되고 있고 다 바뀌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개발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QA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 때도 여러분들이 가서 면접 때도 QA의 역할, QA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게 된다면 저와 같이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인트라넷입니다. 자, 이렇게 게임 자산 관리를 통해서 인트라넷, 즉 인터넷망이죠. 그래서 각 개인의 업무 형태를 만들어내서 여러 툴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진행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 파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피드백, 세 번째 관리 파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개발 자산 관리 테스트, 그 다음에 게임 패치, 이 부분이 테스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은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죠. 게임 평가, FCT, 게임 기획 피드백, 이 과정 부분이 피드백 관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넷의 텍스트 툴이라든지 프로세스 개선 부분, 아니면 일정 관리 부분이 관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QA 업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스트만 QA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임 QA가 여기는 국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QA 아니면은 품질 QA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QA도 그래서 제조업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관련된 QA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그 다음에 피드백과 그 다음에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QA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QA 업무 사례들을 쭉 지금 나열해 봤는데요. 자, 버그 트랩 리포트를 이용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넘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버그 트랩을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즉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에러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개발자한테 넘겨주기만 하면은 일단 테스팅 업무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앨런 분석을 통해서 유저 수들의 내용들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시간이 언제고, 게임명이 언제고, 시간은 언제 만들었고, 체류 시간 언제가 좋고, PC 방 인원 변동폭은 어떻게 좋다라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팅 업무가 지금 QA 업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저 수의 시장 조사, 아까 유저 수에 관련된 부분들, 피드백 관련된 부분까지 다 알아보는 게 무슨 관리였다? 무슨 업무였다? QA라는 것이죠. 이제야 감이 오십니까? 이제야 감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체 테스트 처리 툴인 버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버그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게시판을 통해서 이 버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면 거기 댓글을 통해서 어떠한 버그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치료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버그 게시판.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프로세서와 QA 업무의 프로세서를 우리가 크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일정 회의, 기획, 그다음에 구현, 사내, 테스트 서버, 그다음 피드백까지 쭉 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QA 부분의 프로세서, 개발 프로세서를 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하기 때문에 일단 스킵은 하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개발과 QA, 품질 보정에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발 시기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분석 피드백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인터넷을 통해서 자, 리포트 받는 부분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에 리포트를 받는다. 당연히 QA 부분을 우리가 가져간다 하면은 뭐가 나오게 됩니까? 리포팅이 나오게 되죠. 그런 리포팅을 제공해 주고 왜? 리포팅이 되기 전에는 뭐가 다 완성이 됩니까? 자, 버그들이 다 개발이 완성이 돼, 버그들에 대한 수정이 다 개발이 완성이 돼가지고
배포를 하기 전에 리포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리포팅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배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재하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트라를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 관리, 즉 여기 나온 것처럼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게시판 형태로 진행을 해가지고,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A 업무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정의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정의했을 때는 테스팅만 했었죠. 근데 테스팅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실패의 위험 요소를 당연히 제거하는 게 QA 업무의 첫 번째 임무겠죠. 두 번째는 게임의 브랜드 가치. 자, 게임의 테스팅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갑니까? 유저 수들이 올라가고요. 게임의 피드백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올라갑니까? 당연히 게임의 브랜드 가치는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향상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 대한 그러한 이 발전은 더욱더 더 나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QA 업무는 테스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테스팅, 피드백, 관리까지 한정을 해줘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QA 업무의 세 가지는 테스팅, 피드백,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져간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왜 실패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개발자는 자기 일만 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을 위해서는 소스 제작 외에는 관리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관리 이슈가 전혀 많아가지고 이제 그 QA까지 아예 신경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개발 환경이 있을 때 관리 이슈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QA한테 다 넘겨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QA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QA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즉 협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적임자들이 여러 업무들을 공유해서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드는 직무가 QA다라고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뒷받침해주는 QA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된다?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성공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QA의 분업과 포지셔닝을 위해서 회사상에 맞게 1인 다여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규모 회사들은 다 나눠져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들을 직무를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게임 QA는 게임 기획 또는 정책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견하고 이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국가별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우리가 마련해 놓는다는 거. 그 다음에 유관부서와 협업 등을 통해서 이슈들을 관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 활동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 QA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 QA의 주요 업무들은 첫 번째로 GQA, 게임 데브 QA라 해서 개발 QA입니다. 개발적인 부분들을 품질 보증해 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PQA입니다. 즉 퍼블리싱 데브 QA라 그래가지고요, 전체 검수 QA입니다. 즉 퍼블리싱하는 말은 출시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벌써 나가는 것을 우리가 QA한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QA 검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SQA, 서비스 데브 우리가 QA입니다. 이거는 운영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 파트에서 진행하는 동안 나오는 QA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QA, 테크니컬 QA입니다. 이거는 기획서에서 예정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위에 나와 있는 개발 QA하고는 전혀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FQA는 펀 QA입니다. 즉 컨텐츠 자체를 테스팅하는 QA가 됩니다. 재밌냐 재미없냐, 컨텐츠가 재밌냐 재미없냐를 말 그대로 테스팅한다는 거고, 이거를 피드백 준다는 거고, 이거를 관리한다는 거죠. 이거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를 다 이렇게 마련해 온다 그러면 이런 그림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블리싱 QA, 게임 데브 QA, 서비스 QA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거기에 크리티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즉 데이터 분석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테크니컬 QA와 펀 QA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서 신뢰냐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이냐 이러한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기초 요구 조건은 대학생 이상의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관련 직무 전공이 유리하겠고요. 비전공자 경우에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앱 개발 또는 이러한 게임 개발 관련되어 있는 교육 및 훈련을 받다 보면은 여기에 테스팅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 지식은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개발과 관련된 지식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인프라적인 환경, 그죠? 시스템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구글 같은 이러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 그 다음에 유관 부서와의 협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게임 큐에 관련되어 있는 필요 지식과 스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갖춰야 될 역량들은 자, 컴퓨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보안의식,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충분히 QA에서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 그 다음에 고장 발견에 대한 수리 부분, 그 다음에 조작 및 통계, 그 다음에 현실성과 탐구성을 가지고 무슨 것을 가져가냐면 특히 꼼꼼함.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꼼꼼함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QA,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QA와 거기에 관련있는 게임 QA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네 가지로 기본, 그 다음에 플레잉할 때,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분, 그 다음에 과부하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테스팅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QA가 무엇을 뜻한다 했죠? 테스팅만 되는 게 아니라 테스팅과 그 다음에 피드백과 그 다음에 관리까지 가져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박철훈의 I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싶은, 즉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IT 실무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들어가냐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요. IT 분야에서는요, 그 분야보다 지금 현재의 어떠한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 회사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보라는 게 가장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있잖아요. 뭐 1년 전이냐 2년 전에 그러한 이 선배들이라고 하더라도 1, 2년 전에 진행했던 그러한 프로젝트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실무자들,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어필을 하시는 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생생 인터뷰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시고 또 준비할 게 있으시면은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의 인터뷰 대상입니다. 오늘의 인터뷰 대상은 자, 아이온 커뮤니케이션. 자, 여기에 기업에 갔다 왔습니다. 즉 R&D 본부의 QA팀에 이제 한 사원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요. 성명을 이제 좀 밝히냐라 그래서 일단 L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온 여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은 웹 분야에 또 AI 이 웹 분야에 1990년도에 이제 발전이 돼 가지고 웹 분야에서도 이제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QA 부분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여러 그 분야에서도 그리고 여러 기회에서도 여러 횟수상으로도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QA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죠. 신입인 연구원의 우리가 기본 연봉은 얼마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자, 대입, 대졸, 초임 연봉은 2,400, 2,500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2,400, 2,500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직에 있는 분들은 2,400, 2,500 정도 받으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QA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직군에서 2,400, 2,500 정도 신입이 받는다면 괜찮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1, 2년 차가 지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연봉들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자, 현재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 자, 품질 보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QA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QA를 하는데 주로 R&D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QA가 여러 분야의 QA들이 다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기업에서는 아이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져가냐면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R&D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왜? 테스팅을 한다는 것은 자체는 뭐냐면 이거를 시장화 시킨다는 거고요. 제품화 시킨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D에다가 충분히 또 R&D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별 매뉴얼 작성 및 국책 과제까지도 관리 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QA팀의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은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인원이 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만큼 여성 지원자들이 그만큼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QA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개발직보다는 훨씬 더 개발직보다는 남성의 지원자들이 많이 없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성으로만 되어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여성만 많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많이 지원은 좋겠는데 여성들만 많이 지원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지원자들도 남학생 지원자들도 분명히 QA도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꼼꼼한 성격이면 좋겠다. 당연히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겠죠. 남자들도 의외로 꼼꼼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서로 각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신입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한다는 얘기죠. QA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 의견만 얘기한다면은 그만큼 테스팅도 안 되고요. 관리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그만큼 잘 안 나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신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우리가 정형화된 룰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실무 면접은 인성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QA 직군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QA 쪽은 실무 면접보다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이 한다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느냐? 면접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느냐? 즉 이러한 상사가 너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괴롭힙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황 대처를 하냐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책을 정확하게 정답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례를 든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보다 보면 이렇게 대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죠. 이걸 해결했던 부분들을 어필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천제 그리고 상시 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 지용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온라인 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포털 사이트, 즉 그 채용에 관련된 포털 사이트 많죠? 그래서 이러한 채용에 관련된 포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고요. 그 공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제하고 상시 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추천제도 마찬가지지만 추천제는 학교 추천제와 지인 추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제도 받고요. 그 다음에 지인 추천제도 받고 있다. 즉 얼마의 이 몇 퍼센트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채용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즉 인프라, 대인 인프라들, 인간 인프라죠. 그래서 인간관계들도 좋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 직급체계는 사원, 대리, 과장, 팀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에 어떤 사람을 반드시 떨어뜨리느냐? 자,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자, Q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공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 상경 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QA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테스팅에 관련되어 있는 이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QA는 당연히 컴퓨터 과학 아니면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IT 관련된 학과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BIT 학과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QA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QA의 내용들이 자 테스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QA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QA가 뭡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테스팅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테스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QA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정확한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프라이드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은 채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스펙도 높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턴 경험도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떨어지지 않을 친구인데 면접만 봤다 하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가장 많냐면 특히 IT 직군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되게 많냐면 이거죠. 프라이드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했던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랑이라도 하세요. 자랑이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봐주세요라고 자랑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면접관들이 저 친구는 저런 걸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이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이 직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직무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프라이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채용 시 인성과 직무,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굳이 두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빠른 팀의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직무의 파트의 분석은 하는 것은 좋다.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IT 직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돼야 되는 QA 업무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줘야 되냐면 인성적인 부분들, 대인관계적인 부분들이 더 중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겠지만요. IT 직군에서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익히셔야 되지만요. 이러한 대인적인 관계들 그리고 IT 직군의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추천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 추천도 있지만은 학교 추천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맥적인 부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된다? 인성에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 부대에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은 자, 선배들과의 유대 관계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프로젝트 방향은 자, 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그 계획서와 맞는지, 그리고 어디 부분에 수정이 되었는지, 또 이 버그는 없는지 테스트해보는 과정들이 있는 그러한 업무를 맡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QA 업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기획 파트부터 테스팅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분야를 다 아울러서 진행해 봐야지만이 QA 업무에 그만큼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도 해보시고요. 개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테스팅도 해보시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테스팅 쪽이겠지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년, 자, 신입 지원자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직업은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없다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거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10년 전에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언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QA 관련되어 있는 직무의 이제 사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전달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알아간다면 충분히 취업의 문턱에 올라서 있을 거니까 한번 힘을 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